코스피 200 투자의 정석 시간입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기는 했지만 큰 폭으로 상회를 하지 않아서인지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나 우리 증시 보자면은 경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0.24%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이다가 순매도로 전환을 한 상황인데요. 코스피 200 종목들은 어떤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KB투자증권 도곡PB센터의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코스피 200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뱅가드발 악재로 지속적으로 외인 매도를 이번 주에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지표가 좀 좋았었죠. 그래서 오전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좀 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똑같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시초가가 강하고 그 이후에는 외인의 매도로 일단 지수가 밀리는 모습을 항상 연출했었는데요. 오늘도 일단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점심이 가까우니까 일단 강보합권 지수를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장인 관계로 오후까지 외인의 움직임 좀 면밀하게 포착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업종 전반적으로 다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매수 가능한 업종들이 몇 가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업종은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업종, 그리고 또 상승세가 다른 업종에 비해 좀 덜했던 업종,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좀 싼 업종에 매수를 좀 하신다면은 그래도 시가에는 한번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밴드가 좀 짧습니다. 짧게 방망이를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시장이 부진하더라도 또 오를 종목들은 오르고 또 우리가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는 시장 어디에든 있습니다. 이번 주를 통틀어 봤을 때 상승률이 좀 컸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29.2%, 무려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하락률 상해도 있었고요. 상승률 상해도 자주 보였던 종목이죠. 동양입니다. 무려 29.2%로 재무구조 정상화 기대감으로 이번 주 상승률 1위에 올랐습니다. 2위에 오른 한일이와 19.4% 합병 이슈로 또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웅진 케미칼 또 매각 기대감으로 11.4% 3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산업 업황 기대감으로 인해서 9.2% 상승을 보여주었고 SL 자동차 업종, 자동차 부품 업종 저점 매수로 5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는 1, 2, 3위가 모두 재무구조 기대감 내지는 매각 이런 쪽에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거의 M&A 이슈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락률 상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하락률 상위 종목에도 한진중공업 중간 기준으로 24.9%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일단 하락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2위 종목인 한진중공업 홀딩스 마이너스 13.8% 같은 이유겠죠. 3위 일진디스플 차익 실현으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 13.6% 기록을 하면서 하락률 3위에 올랐고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좀 큰 폭으로 올랐었죠. 하지만 일단 상승 호재에 대한 이슈 소멸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 일진 머스티리얼즈 마이너스 10.2% 차익 실현으로 인해 가지고 주간 하락률 5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동향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기술적인 분석을 들어본 결과 기술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의 조정을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 조정이란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뱅가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간에는 뱅가드 펀드 청산을 앞두고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만 단기적으로 싸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품을 구성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에 큰 악재는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긴 하지만요. 제 의견은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뱅가드발 악재는 분명하게 시장의 호재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물량을 쏟아낸다고 일단 공표한 입장에서 새로 펀드가 조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 받아내는 물량을 일정 부분 받아내는 수준이지 시장을 이끌어 올릴 정도로 강하게 이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짧은 순환매를 이용한 매매 전략이나 강력하게 시장을 뚫어낼 수 있는 테마에 집중을 하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전략을 구사하셔서 시장을 이겨내시는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력한 테마가 될 만한 사항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일단 지금 중국 춘절을 앞두고요. 춘절 관련주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박근혜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정책 관련주들 움직임도 굉장히 좀 양호해지고 있고요.
역사적인 움직임에 기대어서 그 달 내지는 그 분기에 강한 업종이나 강한 종목군들에 집중을 하신다면은 상대적으로 시장 이상의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종목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지 발빠르게 우리가 움직이면서 이 흐름을 포착을 해야 될 텐데 그 흐름을 포착해 오셨겠죠? 어떤 종목이 유망할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주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뱅가드 청산으로 인해가지고 이번 주 들어서 메인의 수급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특징을 보자면은 IT 대형주 위주의 매도가 가장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낙폭이 과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거대 자금을 팔겠다고 주간 단위로 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겠습니다. 네. 이런 장세에서는 낙폭과제 순환매를 이용하는 매매 기법이 가장 좀 유효합니다. 제가 올 초 첫 방송에서 작년 말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던 태양광과 건설업종 좀 주목을 하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한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반까지 태양광에 본격적인 좀 상승이 있었고요. 이제는 그 매기가 건설업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덜 오른 건설업종 주간 전략으로 좀 보셔도 괜찮겠고요. 자동차 업종 역시도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 일단 매수 주체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에서 외인 기관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주간 달력으로 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약업종 올 한 해 가장 기대가 되는 업종입니다. 꾸준하게 올 한 해는 제약업종 주목을 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앞서서 관심 종목 여쭤봤는데 자동차, 건설, 제약 업종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뽑으셨어요? 예, 종근당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미약품 일단 두 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미약품이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고포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대형 제약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저포 의량주 종근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1,201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3.7% 증가한 14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양호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5,071억 원, 영업이익은 17.7% 증가한 702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0.8% 개선된 13.8%로 상위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는 매출액과 이익 규모 모두 대형 업체에 비해서 밀리지 않은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상위 제약업체 중에서 가장 높아서 시장 대비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007년도 4건에 불과하던 임상 승인 건수도 2011년 12건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임상 3상 승인 건수도 2건으로 향후 성장을 이끌 신제품도 역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평가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 시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평가 영역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가만 놓고 보자면 지금 52주 최고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평가 영역을 벗어나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상승 탄력 어느 정도? 일단 주가만 보신다면 왜 이 종목이 저평가인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대상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대상 올해 굉장히 공격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종 업계와 퍼가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네. 그동안 저평가에 대해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각광을 받는 것이고요. 종근당 역시도 퍼로 따진다면은 다른 업체 대비 약 30% 정도 할인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할인율이 해소가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겠고요. 여기서 차트상으로 보자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겠고 이 높은 이익 성장성을 예상을 한다면은 타 업체 대비 오히려 더 고포를 받아도 되는 시점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약 업종 대비 조금 더 공격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200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KB투자증권 도곡 PB센터의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